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입니다. HLB가 악성 루머에 시달렸는데요. 사실 무근이라고 하면서 주가는 단단히 버텨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그냥 39,000포인트 돌파 시도하면서 이 구간에서 껌딱지처럼 붙어있다라고 했습니다. 나쁠 거 하나도 없다. 나스닥 또한 16,000 돌파한 다음에 휴식 취하고 있다. 나쁠 게 없다라고 했어요. 자, 최근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제 기술주들 조금 쉬어가는 흐름인데 말 그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은 이게 추세가 꺾여서 이런 식으로 내려간 게 아니죠. 숨고르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00포인트 돌파 시도한 다음에 요 구간에서 한 차례 쉬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히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자,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못 간다. 2700 중반 정도까지는 어렵고 기껏 가봐야 2700 살짝 넘거나 아니면 살짝 하회하거나 하는 정도일 거다. 어마어마한 강세는 없다. 변동성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조금 더 올라가긴 했는데 여러분들 그 기본적인 지수 기반이 코스피 200 기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365보다 그렇게 크게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367.5나 70 이런 식으로 못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200 지수로 보면은 맞습니다. 366.68로 마감을 했으니까 뭐 양호하게 마감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좋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구간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2700은 딱히 저항은 아니지만 그동안 2600대에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습니까?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얼마만에 2700을 종가 기준으로 넘어온 겁니까? 이게 2022년 이후로 뭐 거의 처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그럴 정도로 지금 너무 오래됐어요. 이게 그 기억을 거의 잃어버릴 정도로 오래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한 2년 가까이 만에 드디어 2700 고지를 밟은 정도의 의의를 두시면 됩니다. 이게 2700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과정인데 그동안 우리가 한 거의 2년 가까이 이쪽으로 오지 않아서 이제는 또 눈도 쌓이고 해서 새로 이제 우리가 새로 발자국을 새기는 이런 과정처럼 보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지나갔던 구간이 하도 바닥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 여러 가지 쌓여 있는 거죠. 깨끗해 보이는데 이 구간은 과거에 우리가 밟았던 구간이고 지나가는 구간이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 드리느냐?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다시 29조 원을 채웠죠. 기존에 29조 원 넘겼다가 조금 조절해서 한 1조 원 정도 조절했다가 다시 매수한 건데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안 산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자, 코스피 쪽에 외국인들 수급이 예쁘게 잘 들어왔고 선물도 매수가 들어왔고 이거는 차월물이 되겠죠. 거기다 풋옵션 매도가 들어왔다. 이것도 차월물이 되겠죠. 주식 선물도 굉장히 매수가 잘 들어왔는데 원사이드하게 상방 쪽만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구간에.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6월까지도 뭐 6월에서 뭐 끝나느냐 뭐 중간에 저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정 정도는 한번 나올 수는 있어도 뭐 시장이 상승 추세를 이제부터 타기 시작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이제 간단한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2700을 뭐 내일 정도부터 해서 넘어가도 괜찮다. 혹은 다음 주부터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살짝 올려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890 저항이다. 그리고 코스피에 저렇게 수급이 쏠리면 어떻다? 코스닥은 살짝 쉬어간다. 근데 쉬어가는데도 불구하고 890 저항 구간에서 껌딱지처럼 잘 붙어 있고 아래쪽에 내려와 있을 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오늘 아래꼬리도 살짝 달렸죠. 그러면 오히려 수급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코스닥도. 그러니까 오전장에 그 매도가 나오다가 장 막판에는 살짝 들어 올려줬다라는 거예요. 뭐 크게 강세 쪽으로 전환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밀린 거를 그대로 방치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형님이 가니까 동생도 이제 쓱 끌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과 일치하는 현상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이제 미국 증시 보면 알겠지만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쉬는 구간이 하이닉스가 어떻다? 기존에는 뭐 11만 5천 원, 13만 원 구간 돌파하면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돌파했니 밀렸니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 13만 원 구간도 마찬가지로 돌파했니 내려갔니 왔다 갔다 했었는데 14만 5천 원 구간부터 그런 게 없다라고 했어요. 깔끔하게 넘어가서 위쪽에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죠. 16만 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위쪽에서 움직이고 175,000원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기 박스권 만들면서 이제 각도를 좀 가파르게 만들다 보니까 숨고르게 살짝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지금 11만 5천원 돌파하고 나서 13만원, 14만 5천원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추세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와 있죠. 각도가 완만했었는데 좀 가파라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 살짝 받으면서 각도를 완만하게 채워준다. 그럼 안정성이 더 생긴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편하게 보시고 일부 종목들은 그냥 수산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가 드디어 22만원을 돌파해서 이 위쪽에서 잘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24만원도 이제 뭐 바로 그냥 이제 넘어가서 이제 넘어가려는 이런 모습이죠. 25만원이 저항인데 24만원 위쪽에서 움직인다라는 거는 요 중간 지점, 이 중간선보다 이제 위쪽에서 움직이겠다라는 뭐 의지가 좀 강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25만 원도 지나가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거래대금 다 실어주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리노목 좀 멋있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크인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멋있는 모습 보이죠. 우리는 이때부터 교육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저희가 이제 3분기 끝날 때쯤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그 반도체 업계에서는 지금 연말까지 뭐 재고 소진이 어느 정도 되면서 이제 검사 장비 쪽으로 먼저 이제 발주가 들어가려고 협의를 하기 시작한다, 대화가 오가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구간이 이 구간이었어요. 6,500원 구간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부터 해서 지금 벌써 주가는 4배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이제 또 이제 3만 원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렇게 이제 갈릴 수 있는데 이것도 3만 원 넘어가지 않고 살짝 쉬었다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테크인 같은 경우도 이제 쉴 타이밍이 다가왔는데 3만 원 넘어가서 쉬느냐 아니면은 쉬었다가 넘어가느냐 요 차이 정도로 보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쉰다라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이닉스 굉장히 모양 좋죠. 그리고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뒤따라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통의 소부장 종목들이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 좋은 거죠.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조정받으면서 좀 쉬엄쉬엄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한 16,000원 뭐 전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체크해 보실 만합니다. 이제 출발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살살살살 움직이는데 이거 다 전통의 종목이죠. 제가 가장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은 뭐 원익 IPS, 테스, 뭐 유진테크 이런 장비주들이 있고 그리고 후공정 쪽에 테크윙 유니테스트 있고 그리고 뭐 소재 쪽은 이제 많긴 하지만 뭐 두 종목만 꼽으라면 솔브레인하고 이제 동진 세미캠하고 이렇게 두 종목씩 이렇게 꼽아드린 거 기억나시죠? 과거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도 두세 종목씩 꼽았을 때 이렇게 알려드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동진 세미캠만 4만원을 넘어가면 되는데 얘도 이미 수급은 붙여놨죠. 그리고 3분의 1 되는 지점까지 내려와 있죠. 그럼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가총액도 뭐 작지 않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조 원 정도 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리노공업이나 뭐 이런 이제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 보시는 거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HBM 관련주들 좀 쉬고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스페타세스나 이런 종목들 쉬고 있죠.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구간이에요. 지금 오히려 35,000원 아래쪽으로 내려와 준 게 이 양봉으로 치면은 단기적으로 급등 나온 다음에 4만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갔죠. 전고점 건드려 주고 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양봉의 중심 이하로 내려와 있죠. 한 3분의 1 구간, 전후되는 구간까지 내려온다. 감사합니다고 여러분 매매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모아가지고 다시 4만원 노리는 거고 4만원 이번에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추세 만든다. 이스페타시가 4만원 넘어가면 어떤 결과냐? 한미반도체가 이 6만원을 넘어가는 것과 같아요. 제가 한미반도체 6만원 계속 저항이고 이 구간 넘어가면 새로운 시세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10만원 쪽에서 붙어 있습니다. 쉰다고 해도 이게 부끄럽지 않죠? 전혀 이상하지 않죠? 자신감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스페타 지수가 지금 짧게 봐서 그러지 차트를 조금 길게 놓고 보면은 한미반도체 못지않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종목이 이렇게나 올라왔단 말이에요. 2022년부터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제 5,000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43,000원까지 올라왔는데 4만원 구간 저항 만드는 거 이상할 게 전혀 없죠. 그래서 반년 조금 넘었죠. 이제 반년 좀 넘게 가격 조정 및 기간 조정을 받고 이제만 움직이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내려왔다 불안감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회를 다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종목들 너무 많습니다. 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 너무 많아요. 좋은 종목들이 쉬고 있다 또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제도 제가 유리기판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유리기판이 왜 중요한 거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번 CES 2024년에 이 삼성전기 삼성그룹에서 이제 AI 데이터 처리에 유리한 부분을 위해서 유리기판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 용량이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제 신기술을 발표한 거죠. 그래서 2025년 내년에 시제품 출시하고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삼성전기하고 뭐 소재 쪽은 SKC 쪽이에요. 그래서 SKC하고 이런 쪽이 이 관심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옵틱스가 또 관련 기술이 있다고 하니까 필옵틱스가 이제 같이 한번 좀 움직이고 있다. 어제 오늘 살살살살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사업에 도움은 되는데 제가 볼 때 삼성전기의 뭐 한 축은 될 수는 있어도 이게 핵심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핵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신 SKC나 이런 쪽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반도체주가 못 움직였는데 주도주 없이 2700 넘어가는 거 괜찮습니까 하시는 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도주가 반도체 하나가 아니에요. 반도체 AI 말고도 우리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주도주입니다라고 했죠. 어제 뭐라고 했어요? GS가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제는 금융주가 움직였고, 그러면 지주사주들 잘 보세요라고 어제 말씀드린 다음에 다시 48,000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기본이에요. 지주사 중에서 가장 탄탄한 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GS다 보시면 되고, 또 때마침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그 원유 시설 폭격한 게 나와 있는데 요거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고요. 자, 지주사 얘기한다라고 하면 GS 제가 항상 기존부터 말씀드렸었죠. 요 4만 원 돌파하면 좋아집니다라고 하고 돌파한 다음에 눌림목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는데 원래 무거운 종목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48,000원 돌파해서 52,000원까지 딱 30%죠. 4만 원 돌파한 다음에 30% 올라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저희가 교육해드린 다음에 보면 한 35% 정도는 됐을 텐데 뭐 5% 정도야. 어쨌든 30% 올라온 다음에 휴식 48,000원 구간에서 숨고르기 한 다음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52,000원 넘어가면 또 새로운 추세 만드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정유시설 쪽하고도 좀 관련이 있으니까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고요. 그래서 GS가 제일 우선이다 말씀을 드렸고, SK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SK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랑 뭐 미들맨으로 항상 이제 통신 쪽에 SK텔레콤이랑 양대축이 기본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SK그룹 같은 경우도 올라오는 거 자연스러운 거다. 지금 20만 원 저항받고 밀려있는데 어제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18만 원 구간에서는 그래도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CJ 같은 경우가 또 올라오고 있죠. 어제 말씀드린 종목 4종목 중 하나가 요 CJ 그리고 SKGS였고요. 그래서 CJ도 바닥권에서 이제 쓱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죠. 9만원 전후 구간에서는 좀 지켜주려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HD현대 같은 경우도 같이 합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HD현대도 휴식을 취하고 65,000원 구간에서는 나도 반등 나올래 하고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이제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뭐 7만원 위쪽으로 넘어갔다가 75,000원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았는데, 그럼 간단하죠. 5,000원 단위로 위에 지지하 저항을 만드는구나. 7만원 넘어가서 안착하면은 다시 한번 추세 만들겠구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4종목 중 하나가 SK스퀘어인데, 기존에도 그 SK가 먼저 움직이고 SK스퀘어가 후발적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SK스퀘어가 오늘도 뭐 1% 정도 내려오면서 오히려 더 좋은 가격 줬는데, 요거 말씀드리면서 아직 그 조정을 덜 받았으니까 좀 내려오면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게 아직 좀 불만족스러워요. 가격이 아직도 65,000원 구간 정도, 요 정도까지 내려와 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내려오는 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 그래서 65,000원까지 내려오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 아니면은 이런 추세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가격권 오늘 아래꼬리 되는 정도에서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이때부터 모아서 65,000원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7만원 아래부터 해서 65,000원까지 모아가는 전략 정도가 뭐 적절한데, 내려오면 좀 좋긴 하겠네요. 그래서 65,000원까지 내려오길 좀 기대해보고, 그게 아니다, 난 내려오는 거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 동국홀딩스나 이런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같이 보시라고 했어요. 후발주입니다. 한번 올라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양봉의 중심선 아래쪽까지 내려왔죠. 동국홀딩스. 그리고 나서 다시 8,500원 돌파해야 되는데 8,5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 거래대금 실어주면 이거 한번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기대감 갖고 보고 있는데 대형주들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작은 쪽으로 돈이 쏠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익홀딩스 오늘도 보면은
이 3,750원 구간 쪽으로 붙으면은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같이 후발주 쪽으로 순환하면서 본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HLB입니다. HLB가 어제 악성 루머가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8만 원 중반까지, 8만 4천 원 지점까지도 왔는데 잘 보시면은 이제 이 지난주에 있던 이 양봉을 아래쪽으로 이제 쓱 내려오면서 체크를 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금요일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인 다음에 요 한 4분의 1 된 지점까지 내려왔죠.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악성 루머는 나쁜 거지만 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 기다리고 있는 분들한테는 에구먼이나 하고 이제 쑥 던졌는데 저랑 HLB를 2017년부터 교육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하루 이틀 있는 일 아닙니다. 바이오주는 악성 리포트나 악성 매물 이런 악성 루머에 대해서 공격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게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1년에 여러 번 들어와요. 저 1년에 제가 볼 때 최소 3번에서 5번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최소로 잡아도 그렇습니다. 최소 3번 이상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언론 중에서도 이제 좀 공신력 있는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메인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잘 안 흘리죠. 약간 찌라시라고 할 수 있죠. 뭐 속된 말로 찌라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언론들에서 이제 쓱 던졌다가 사라지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단호하게 대처한다라고 기업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악성 루머 정도다 보시면 되고 대신 10만 원 구간 잘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죠. 사실 10만 원이 아니라 99,000원이 중요한 구간인데 이게 왜 10만 원도 아니고 99,000원 어설프게 얘기합니까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한 수십 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배당을 주거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 때 배당 많이 듣죠. 배당을 주거나 해야 되는데 배당할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어요? 돈을 벌어야 줄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이렇게 적자 기업이에요. 왜냐? 작년에도 계속 적자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돈을 어디서 벌 건데요? HLB가 좀 특이한 기업이라서 그런 거지. 이거 HLB 차트가 아닌데. 자, HLB가 좀 특이한 기업이라서 이제 이 적자폭이 조금 적은 편인 거예요. 이거는 벌린 사업에 비하면은. 그래서 HLB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적자인 게 이상할 게 없다. 왜 없냐? 여기는 구명정 쪽으로 해가지고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금액은 벌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해요? 사채를 끌어다 쓰고 그래서 전환사채 같은 거 계속 나오죠. 그래서 사채 끌어다 쓰고 그리고 이제 증자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증자를 하고 전환사채로 이제 주식이 상장되고 하면은 주가가 희석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 딱딱 10,000원, 5,000원 단위로 돼 있었는데 이게 주가가 희석되다 보니까 1,000원 정도 싸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이 1,000원 싸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억지를 부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는 이런 게 많습니다. 심지어 셀트리온도 주식으로 배당을 하죠. 그 돈 잘 버는 셀트리온도. 그러니까 요런 이게 어느 정도 이 업계의 문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업계의 관례, 문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10만 원대 위쪽에 있다는 것만 해도 뭐 다행인 것 같고 어제 오히려 이제 뭐 차익 실현 물량 같은 경우가 어제 싹 다 털려 나갔다라는 거 전체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갔다라는 거 불안한 매물들은 이상한 기사 나오면 그냥 다 던지죠.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더 가벼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쁠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S51부터 시작해서 이 우크라이나가 어제 제가 푸틴 대통령 그 인터뷰한 내용 말씀드렸죠. 우리 평화적으로 협상하고 대화하고 종전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죠. 이 새끼가 나를 때릴 때 던지고 지금 대화로 하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날만하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화답을 했습니다. 드론으로 러시아의 석유 시설을 공습했어요. 근데 이게 무력 시위하는 거 적절히 하는 건 좋은데 과하면 안 됩니다. 적절한 건 괜찮은데 과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SOL 같은 경우가 이제 제자리 찾으려고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GS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종목이 여기에 같이 엮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GS도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 지주사 쪽으로 올라오고 이제 유가 쪽으로 같이 움직였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흥구석유나 이런 종목들이 조금 뭐 예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예쁘게 움직인다는 급등락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대신 위쪽에 이렇게 피레층 같은 거 잘 다니까 윗골이 많이 다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장중에 지켜볼 수 있는 분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원 구간 돌파하면 한 번 정도는 12,000원만 가도 20% 이상 되죠. 14,000원 가면 40% 이상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짧게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14,000원까지 넘어가면 뭐 아주 나이스한 거죠. 50% 이상은 그냥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가 뒷받침하는 종목이다 정도로 1등이 이제 흥구석유, 2등이 중앙에너비스가 테마 쪽으로 볼 땐 그렇고 이쪽이 제대로 움직인다라는 후발주로 GSE 같은 경우가 유가가 움직이면 천연가스가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흥구석유 보고 나서 나중에 다 놓쳤을 때 뭐 틈새 시장으로 짧게만 치고 빠지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전력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너무 시대가 발전하고 전기를 많이 끌어다 쓰고 AI 때 전기를 끌어다 쓰죠. 저기에 전기차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전기를 충전해서 쓰는 거죠. 전기를 앞으로 굉장히 쓸 일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저탄소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런데 유가 뭐 원전이나 이런 것도 안 쓴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전력 위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전에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2021년에 아마존, 2022년에 구글, 그리고 뭐 2023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올해는 테슬라 이런 식으로 전력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투자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현대일렉트릭 역시나 올라오고 있고 요거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쉬어야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LX 일렉트릭이 조금 약하네요. 저는 이것도 이제는 이제 한번 좀 뿜어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아직까지는 좀 약합니다. 그래도 여기 있을 종목은 아니에요. 10만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고요. 10만원만 넘어가면 새로운 추세 만들면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10만원 구간 중요하니까 요 구간 넘어가는 거 잘 체크해 보시고요. 빨리 가든 늦게 가든 10만원 구간까지는 어차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온전선이라던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근데 윗골이 쓱 달기 시작하는 거니까 3만원에 살짝 저항 느끼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조금 부실하지만 좀 믿을 수가 없다. 좀 부실하다. 그렇지만 이제 바닥권이니까 요거 한번 치고 빠지는 정도는 된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된다고 했죠.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갭은 대신 한번 메웠네요. 갭을 제대로 메웠으니까 11,500원간 요쪽까지 한번 올라오면서 예쁘게 잘 메웠으니까 다음번에 올라갈 때는 도전해서 넘어가는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그리고 원전 관련주가 같이 엮일 수 있다라는 정도. 그래서 뭐 우지덴텍이나 이런 종목 같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것도 위쪽으로 좀 올라가다 말았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주들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중 갈등 계속 지속되고 있죠. 자, 중국의 조선해운 물류 사업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한다라고 합니다. 이 조사에 착수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하나오션 귀신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이슈도 있죠. HSD 엔진을 인수하면서 하나오션으로 지금 뭐 사명이 이달 뭐 하순에 바뀐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요날 말씀드렸죠. 요거 3만원, 25,000원 넘어가면 3만원까지는 어렵지 않고 여기부터 이제 3만원에서 35,000원까지 갭이 있는데 여기 한번 걸쳐주고 밀렸다가 한두 번 건드리고 이제 넘어가면 된다. 요런 정도의 시나리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오션 지금 바닥권부터 그냥 볼만한 구간이고 삼성중공업 지금 오늘 이제 멋지게 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죠. 삼성중공업 8,000원 돌파하는 거 아주 좋다. 여기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자리 한번 찾아가기 시작한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현대미포조선이나 다 뭐 바닥권에서 이제 쓱 올라오면서 거래대금 실어주고 있으니까 어떤 종목이든 뭐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오션을 좀 선호하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임스 같은 경우도 호실적까지 발표하면서 오늘 급등 흐름 같이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 업황이랑 호실적이랑 같이 움직여주고 있다.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 맥을 못 추면서 바닥권에 벅벅 기어다니고 있었는데 15,000원 구간 이제 회복돼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을 좀 회복하는 이런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5,000원 단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저항 구간 돌파한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일단 15,000원 회복됐고 2만원까지 회복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안정권이 2만원에서 25,000원은 그리고 25,0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장 초기에 최고가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말씀드렸던 HSD 엔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 제대로 다시 한번 움직여주고 있죠. 갈 길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태강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뭐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광밴드 같은 경우가 원래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HSD 엔진이 지금은 제일 이제 우선순위다라고 말씀드렸고, 성광밴드 역시나 뭐 바닥에서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수급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기업 내용 쪽이나 이제 산업의 내용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수급이 부족해서 그런 것뿐이다.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고요.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슬그머니 움직이기 시작하죠. 거래대금이 좀 부족한데 거래대금 한 번만 딱 붙여주면은 아예 그냥 다음 주랑도 돌파해버릴 기세네요. 그리고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육강간 쪽으로 해서 과거에 상강 MNT 시절부터 제가 좋은 종목입니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선 쪽하고 이제 그 후육강강 쪽으로 해서 조선 쪽하고 그리고 풍력 쪽까지도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SK그룹에서 그냥 인수해 가버렸죠. 그래서 이 종목도 바닥권에 있는데 이 수급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수급 한번 들어오면 싹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이 나오면 해운이 나와야겠죠. 대형 선박 운임이 2월 저점 대비해서 2배 정도 반등했다라고 해요. 중국의 부동산 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철강선 석탄 수입이 확대되면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뭐 해상 운임 같은 경우가 활성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홍해 위기 그리고 파나마 운하 통행 제한이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게 너무 안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가는 척하다가 밀려있는데, 요거는 그냥 뭐 조정 구간이니까 다시 한번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페노션 같은 경우 제대로 올라오기 시작하고 하반기까지는 BDI 지수가 계속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금리 인하도 되고 하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 금리 인하 이유는 뭐 그때 가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페노션 같은 경우가 움직이고 대한해운 같은 경우가 바닥에서 살짝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거래대금이 없어요. 페노션이 제일 양호한 흐름이고, 이게 다시 한 번 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페노션 대한해운이 움직이고, 흥하해운 같은 경우가 이 아까 유가 말씀드릴 때 그 말씀했던 흥구석유처럼 이렇게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옵니다. 좀 테마성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런 거는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하니까 요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리 가격을 비롯한 비철금속 가격이 좀 심상치 않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 리튬 가격도 움직이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슬슬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BDI 지수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풍산 같은 경우가 방산 쪽 이슈가 있어서 한번 올라왔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45,000원 구간 예쁘게 잘 지지를 하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요건 살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풍산 지금 다시 한번 노려봐도 되고, 구리 하면은 뭐 이구산업 같은 게 뭐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구산업 같은 경우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거래대금은 들어왔는데 위에 이제 대기 매물 같은 경우가 한번 잘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살짝 눌렸다가 움직이는 이런 모양 나올 수 있으니까 모아가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어도 모아갈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알루코 같은 경우도 움직였죠. 조금 전에 철강석 석탄 말씀드렸고 알루미늄 쪽까지 뭐 같이 연동돼가지고 이 종목이 지금 3,500원 구간을 이제 쓱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새로운 추세를 만들기 시작하는 구간이고, 거래대금을 제대로 실어줬으니까 좀 만약에 이렇게 쓱 눌려서 3,500원 구간 내려온다 감사합니다 하고 놀림목에서 뭐 체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잘 참고하시고요. 뭐 대한금속 같은 경우도 뭐 뒤따라서 슬그머니 움직이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뒤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다 체크하시면 되고, 자, SBS 태영건설이 자본 잠식에 의해서 이제 거래 정지됐죠. 그러다 보니까 SBS 매각기대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한동안 잠잠하다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미용기기 쪽 말씀드렸는데 클래시스부터 시작해서 이 종목들 잘 봐야 됩니다 했는데, 클래시스가 다시 한번 35,000원 돌파 시도하고 거래대금 계단식으로 붙여가는 거 아주 좋습니다. 만약에 이거 바로 넘어가서 위에서 쉬면은 제일 좋은 거고, 만약에 여기서 살짝 눌림 나온다 32,500원 전후된다 하면은 요 구간에서부터 모아가면 됩니다. 자, 비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급등 흐름 나오면서 정고점 쪽으로 붙어가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좋아요. 지금 뭐 9,500원에서 지금 만원 사이 쪽에 이제 저항을 하나 만들고는 있으니까 요 구간을 넘어가는 잘 보시면 되고, 단기 급등이니까 살포시 쉬어갔다가 넘어가는 거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제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제이스 메디칼이나 이런 쪽에 수급이 안 들어왔죠. 수급 들어온지 체크하시고 8,500원 넘어간 다음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레이저 옵틱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어제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레이저 업텍도 지금 아직 수급이 안 들어왔죠. 수급 들어오는 거 체크하고 보셔도 돼요. 12,500원 넘어가면은 이제 추세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요 12,5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15,000원 쪽 이제 저항, 그리고 17,500원 저항, 2,500원 단위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레이저 업텍 같은 경우 같이 보시고, 그리고 하이로닉도 뭐 이 세 종목 중에 관심 종목 등록해 놓고 수급 들어오는 쪽 보시면 돼요. 하이로닉도 마찬가지, 수급 들어오면 그냥 보시면 되죠. 누가 봐도 바닥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용기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덴티움이나 이런 종목도 우리 또 관심 가져볼 만해요. 지금 덴티움이 한 차례 먼저 움직였어요. 치과용 의료기기 쪽이. 그리고 나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13만원 부근 쪽으로 내려오는 거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덴티움 같은 경우가 대장이니까 과거에 오스테 임플란트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리고 디오가 있었다라는, 지금 덴티움이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뭐 말씀드린 뭐 디오나 이런 쪽, 이게 뭐 기존에 뭐 메가 기슈 있고 나서 조금 이제 나락으로 가 있는데, 이것도 기업 뭐 디오나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아실 정도로 좀 유명한 기업이니까, 디오 같은 경우도 22,500원 회복되는지 거래대금 들어오는지 이쪽 체크하시고, 레이는 이미 수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주로는 사실 덴티움 다음 레이를 제가 많이 보는데 수급이 이미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16,000원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 잘 받고, 그리고 이탈했다가 트렌드 만들면서 한번 회복 잘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은, 레이는 지금 언제 사도 이상할 게 없어요. 지금부터 바로 사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기업이다라는 거. 그리고 바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후발주로 덴티움이 대장이고 후발주로 레이 바텍 공략을 많이 하는데, 요 종목도 이제 3만원 이제 슬쩍 흔들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움직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덴티스 정도까지 뭐 같이 보시면 되겠죠. 덴티스도 기존에 한번 수급 한번 붙여놓고 놀림목 예쁘게 만들면서 아래쪽에 있는데, 이것도 10,000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추세 제대로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라고 하면은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희 선한스타 이제 15일날 매월 이제 공지 올라오는 거 아시죠?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되는 시기가 또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수익이 잘 안 난다, 혹은 수익이 나는 것 같은데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잘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홈에 오시면은 요 커뮤니티 게시판에 항상 있는 거 아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선한스타 3기 회원 모집. 자, 여러분들 올해 청룡회인데 승천하려면 여의주가 있어야 되죠? 자, 용이 승천하기 위한 여의주 같은 종목 여러분 보유하셨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포트폴리오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 주도주들 날라가고 있어요. 2차 랠리 중이에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씀드린 거 확인되시죠? 바이오주들 최근에 강조해드린 거 날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존 종목에 계속 묶여있다? 그러면은 청룡회인데 남들 다 승천하는데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무기처럼 그냥 동굴에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장은. 그래서 이제 많은 종목들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수급으로 치고 빠지는데, 요런 종목들도 트레이딩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은 그냥 담아놓기만 하면, 테크인 같은 거 보이시잖아요. 그런 거 담아놓으시면 편안한 거예요. 예? 과거에 한미반도체도 2022년 6월에 저희가 교육을 해드렸고, 이런 종목들 벌써 뭐 500%, 이수페타시드도 벌써 700%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런 종목들 그냥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내가 신통치 않다라고 하면 결단이 굉장히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 게시판 오셔서 요 가입 서비스 상담 문의해서, 상담 신청은 무료니까 상담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보실 때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 아래 서비스 가입 상담문 있죠. 여기 그냥 터치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 살짝만 내리시면은 여기 링크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문의 눌러서 상담만 먼저 받아보세요. 그리고 요 좋아요 표시 하나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도 하나 써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여러분들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 좋고, 나는 채팅 치는 게 어렵다 하신 분은 이렇게 3333 눌러주시면 돼요. 원래 숫자 3 하나 누르시면은 잘 봤습니다 라는 뜻인데, 다들 이제 저희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매우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시면 3을 여러 개 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 3 하나 남겨주시면 잘 봤다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서 뭐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요.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주옥 같은 종목들 많이 교육해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정말로 중요한 시기니까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대격변의 시기가 한 번씩 왔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담 먼저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